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찍상투자입니다. 그 전에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영상을 좀 불가피하게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 올려드려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한테 상당히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어저께 병원에 다녀왔어요. 오전에 그 집마다 아픈 사람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네, 아픈 한우들이 한 명씩 있는데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저희 집에도 아픈 한우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가 새는 것 같은데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리보세라님이 꼭 성공이 돼서 아픈 사람 없이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데 우리 리보세라님이 그리고 HLB가 그런 큰 역할을 해주기를 일단 바랍니다. 그랬는데 아파가지고 10월 달에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제가 잠깐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점심 방송을 한번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병원에 다녀왔죠. 그때는 이제 실밥을 푸른 거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수술 후 처음으로 이제 교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그래서 오전에 아산병원에 가서 일단 사진을 찍고 그리고 우리 최대 주주님께서는 병원 사진 찍고 있는 거 옆에 계속 있다가 저만 이제 왔죠. 저만 이제 집에 와서 다시 영상 올리고 다시 이제 아픈 한우를 데리러 또 우리 최대 주주님을 모시러 다시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이제 교수님 만나 뵙고 얘기 잘 듣고 이상 없고 참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안도하고 다행이다. 안 아프겠다. 그리고 다행이다. 그러고 이제 저희 집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있으니까 다시 집으로 가는 중이었죠. 가는 중에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차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차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집에 가서 빨리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빨리 오려고 했죠. 그래도 뒤에 이제 환우가 타고 있으니까 조심히 왔는데 간단한 접촉 사고긴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차를 가고 있는데 글쎄 저는 뭐 정상적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후미에서 이렇게 팡 받더라고요.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 차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뭐 병목 구간에서 되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번 이렇게 뒤에서 퉁 받더라고요. 그래서 박았네 그러고 딱 쓰는데 한번 또 이렇게 퉁 받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환자도 있고 하니까 놀래서 제가 일부러 피했어요. 오른쪽으로 피하고 이렇게 갓길에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그분 나오셔서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뭐 그분 나오셔서 뭐 사고가 났다 뭐 해서 전 그랬죠. 자, 저랑 얘기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직원분이랑 이제 뭐 오시면 얘기를 하자.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 왔죠. 저는 제가 맞다고 우기고 그분은 그분이 맞다고 우기고 그리고 그분은 하물며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저는 차를 뺐는데 어쨌든 딱 왔는데 이제 영상을 보자.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를 딱 켰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가해자이십니다. 선생님이 영상이 지금 안 나오십니다. 순간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블랙박스 영상이 안 나와서 놀란 게 아니라 뒤에서 그 뜨거운 눈초리 있잖아요. 야, 넌 블랙박스 고장난 것도 몰랐었어? 너 지금 그리고도 차를 빼고 지금 갓길에 세운 거야? 라는 그 뜨거운 눈초리. 막 순간 땀이 야, 이거 뭐 내가 사고 내서 이거 뭐 보상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보다 야, 나 이제 큰일 났다. 우리 큰 마님 이 또 잔소리 막 이래서 막 정말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블랙박스가 메모리 칩은 괜찮지 않냐, 핸드폰으로 보자. 핸드폰으로 보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핸드폰을 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바꾼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뾰족한 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메모리 카드 빼려면. 그래서 일단 오케이 뭐 오케이 하고 빨리 갔어요. 뒤에 차들이 엄청 밀리고 있었으니까 나와서 제 차는 이제 안전지대에 세우고 그 보험회사 직원분이랑 같이 통신회사를 돌아다녔죠. 그래서 가까운 LG 서비스 센터 가서 죄송한데 핀 좀 빌릴 수 있냐고 그거 빼서 봤죠. 영상이 나오나 안 나오나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핸드폰에 꽂아서 보니까 보여요. 다행인 게 앞에 블랙박스는 안 보이는데 뒤에 블랙박스는 보이더라고요. 보면서 원래 그전에는 저한테 그 보험회사 직원이 이러면 선생님이 가해자셔서 렌트카도 안 되시고요. 뭐 이거 차가 좀 심하게 부겨져가지고 바퀴도 안 굴러갔거든요. 다 펑크 나가지고 레카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영상을 보자마자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렌트카 회사를 부르시고 또 레카도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님한테 얘기했죠. 영상 보여 이러면서 영상 막 이렇게 또 전달하고 근데 그 딱 영상 보자마자 이제 갑자기 긴장이 확 풀리는 거죠. 다리에 힘이 축 빠지고 이러면서 아이고 머리야 머리 띵하고 그래서 어쨌든 뒤에 한우가 있었잖아요. 그 머리에 이렇게 션트도 껴놨는데 이게 잘못됐을까봐 일단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다행히 이제 환자는 직접적인 영향은 아닐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근육 자체도 많이 놀라서 일단 진통제를 맞았고, 대박은 이거죠. 몰랐던 사실이 밝혀졌죠. 우리 최대 주주님께서도 사진을 찍으셨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산모님께서는 이 허리가 70대 허리신데요. 앞으로 일어나실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 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집안일도 좀 덜 하셔야 되겠다. 그 말 듣는 순간,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 이분께서는 손 하나도 까딱 안 하시는데 이제 전 큰일 났습니다. 일어설 때도 아마 저보고 손잡아서 부축하라고 그러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놀라셨을까봐, 하물며 좀 많이 놀라셨을까봐 저는 어저께 올려드린 이유가, 이 영상 기다리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실까봐 좀 늦으니까 죄송하다, 내일 올리겠다라는 얘기였는데 너무 많이 걱정들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난 영상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느낀 건데, 자, 여러분들 우리 하루를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어저께 사고가 사실은 뭐 경미한 접촉 사고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그렇게 경미한 거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뒤에서 박았으니까 다행이지, 앞에서 박았으면은 제가 어떻게 크게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너무 고맙고, 진짜 별것도 아니었던 사고로 다시 시각을 달리 보니까 제 모든 게 다 고마운 거예요.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우리 가족들한테도 고맙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오늘을 사랑하시며 살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블랙박스 꼭 확인하시죠.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저 이거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자, 그렇게 저는 어저께 액땜을 했고요. 저는 이제 액땜을 했으니까, 엘비야, 나 이제 액땜했다, 가자, 쭉쭉쭉, 양봉, 저 하늘을, 별을 따러 갑시다. 엘비야, 가자. 우선 HLB 지난주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이 당시 이후로 변동폭이 컸던 주가가 이제 안정화가 돼갔어요. 안정화가 되면서 샛별이 하루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준샛별로 볼게요. 갭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종가가 어저께랑 비슷한 수준에서 끝나면서 저는 예상을 했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때, N자형으로 돌릴 때 이렇게 샛별이 3번 나오면서 다시 재차 파동이 연결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보통 한 종목에서 비슷한 패턴이 많이 나와요. 이 당시 때도 올리면서 이런 샛별이 3일 나오고 또 파동이 나왔으니까 비슷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수급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5일선 내려가면서 밑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패턴이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에요, 이렇게 가격 기간 조정한 패턴은요, 형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을 드릴 때 지랄맞은 이런 N자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변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쉬워요. 그리고 이런 것만 잘 아셔도 여러분들 사실은 주식의 70%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제가 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기간 조정 끝난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얘는 변형 형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임의대로 맞히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말씀드렸던 게, 자, 가격 기간 조정 거친 N자형 파동 중에 이렇게 상승 전에 흔들기가 있는데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N자형으로 돌리고 있는데 밑에서 물량 한번 흡수를 했으니까 내일도 이렇게 한 번 더 U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요거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변형이 나왔죠. 변형이 나오면서 그냥 음봉으로 밀었어요. 금방 그냥 음봉으로 밀고, 만약에 이 다음날 또 음봉으로 밀었다면요, 사실 차트에서는 끝이에요. 만약에 밑으로 밀었다면 헤드앤 숄더형이 나오면서 중요했던 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저희 회장님께서는 중요한 자리를 지켜주셨죠. 지켜주면서 얘도 이날 보니까 만약에 급하게 올렸다면 20% 이상 올렸다면 날은 준3법이 되면서 여기 물량들을 확실히 확보를 하고 곧장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어설펐어요. 좀 뭔가 아쉬웠어요. 추가 하락 안 했던 건 참 다행인데 뭔가 아쉬웠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요, 좀 크게 좀 살펴볼게요. 크게 상승한 다음에 뭐 쌍바닥 형태가 됐어요. 쌍바닥 형태가 되긴 됐고, 뭐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제가 보기엔 아직도 이거의 변형 형태예요. 변형 형태고 얘가 양봉이 나오면서 사실은 요 당시 효과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흔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물량 확보를 위해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어찌되었든 얘도 음봉 다음에 하락을 안 하고 이런 양봉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글쎄요 메이저가 있다면 메이저가 원하는 목표는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이날 올리면서 사실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럼 지난주에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사실은 이날 갭상승을 하면서 그냥 옆으로 좀 기면서 기간 조정 거치면서 재차 파동이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했고 하물며 갭상승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날은 그거였죠. 우리 리보세라닙이 간암 1차 치료제 병용 효과에 대해서 항서제약의 연구 발표, 그것 때문에 살짝 좋게 시작을 했다가 좀 밀리긴 했으나 뭐 거래 없이 그냥 쉬어간다고 보셔야죠. 사실은 이것도 거의 준새별이라고 보셔야죠.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 좀 밀렸어요. 이날은 그거였죠. 회장님께서 우리 진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회장님이 인터뷰를 잘 하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전부터 사실 신약 허가는 2020년 하반기로 예상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시장에서는 신약 허가가 내년 6월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시장의 예측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프리 NDA 끝나고 신속 승인 절차에 들어가면 8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래 내년 6월 정도라고 예상을 했는데 회장님이 좋은 인터뷰 내용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만수르 얘기도 했죠. 등등등 좋은 얘기는 상당히 많이 했고 나쁜 얘기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이것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얘기거든요. 아무래도 시장 기대치는 내년 6월이었는데 내년 연말 정도로 4분기로 바뀌니까 실망 매물이 나왔고,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실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악재는 하나도 없었어요. 나쁜 뉴스는 없었어요. 단 하나도. 그냥 회장님 인터뷰 내용도 상당히 제가 보기엔 다 좋았어요. 그 내용 하나 때문에 약간 떨어진 거랑 플러스 요날 떨어진 거는 이제 변리사 때문이었죠. 변리사가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변리사 얘기하면 진짜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구태여 그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입 들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쨌든 회장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리보세라님이 다 아시다시피 지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악재라고는 없어요. 근데 왜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호사다마라고 계속 좋은 얘기 나올 때 이렇게 사람이 사실은 업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한 번씩 끊어가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라도 그냥 시장의 예측치는 지금 내년 6월이었는데 FDA에서 뭐 실사 나오고 뭐 해가지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조사 단계도 있고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하나가 삑사리가 난다 그러면 주가는 진짜 하한가 두 방이에요. 막상 이제 실사 나오고 막 그런 와중에 뭐 FDA에서 뭐가 안 되네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도 살짝 루머 하나에도 지금 막 20%씩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FDA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도 대충 짐작이 가지 않나요? 진짜 하한가 두 방은 맞지 않을까요? 그냥 그러려니 그런 것보다 차라리 지금 아싸리 안정적으로 최고 경영자는 미래까지 보면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약의 허가가 조금 늦게 나올지언정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심으로. 이날 뭐 그래 5% 10% 정도 빠진 게 낫지 괜히 빨리 일 처리하려고 서두르다가 나중에 뭐가 나 삑사리가 나면 삑사리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약간 하나 어긋나면 그때는 하한가 두 방짜리인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약간 조금 더 시간이 걸려더라도 이날 뭐 5에서 한 10% 정도 빠졌다 치지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뭐 좋은 일밖에 없는데 업돼가지고 막 그러는 것보다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회장님이 제 방송을 들으세요. 근데 보니까 매일은 아니신 것 같고 딱 중요할 때 있잖아요. 중요할 때마다 요때도 한번 들으셨고 요때도 한번 들으셨어. 들으시면서 야 나 바쁘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회장님이 왜 제 방송 들으시는 것보다 회장님 할 일 많으시잖아요. 그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약이 빨리 출시가 되는데 할 일
약이 빨리 출시가 되기 위해서 하실 일도 많고 또 다른 회사랑 협약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 제 방송 안 들으시고 제가 보기엔 주담이한테 시키신 것 같아요. 자, 주담아, 네가 얘 거 들어. 그래서 제가 보기엔 주담이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담님은 제가 고마울 것 같아요. 왜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시키고 달래고 있잖아요. 그죠? 보통은 그거는 이제 주담이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담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왜 이러냐, 무슨 일 있냐,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어르고 달래고, 리보세라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의 가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또 하물며 제가 막 댓글마다 힘든 날마다 일일이 답을 달잖아요. 제가 보기엔 우리 주담님이 제가 고마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주담님 방송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우리는 어쨌든 한편이에요. 같이 가보자고요, 끝까지. 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날에 한 번 더 나왔죠. 선양, 낭성, 암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이상 승인 얘기 나왔고, 사실 그거는 미국 지난달 8월에 미국에서는 이미 이상 승인이 났고, 하물며 희귀 물질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판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은 그래서 지금 일단 위약 3차, 4차 치료제가 지금 NDA 절차 바로 직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간암 1차 치료제 병역요법도 있고요. 선양 남성 암종도 이상 승인이 들어왔고 희귀 물질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뭐 일단 호재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길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모습은 어떠냐 한번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주 모습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주 모습을 좀 살펴보면은 크게는 맞습니다. 요 상태고, 요 상태의 변형형이 지금은 쌍바닥으로 바뀌었어요. 쌍바닥으로 바뀌었고, 뭐 이렇게 보시면 다중바닥일 수도 있는데, 얘가 만약에 크게 올렸다면, 요 당시 때 이렇게 크게 올렸다면 곧장 상승하는 형태로 곧장 상승하는 형태로 갈 수 있었어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크게 보시면 이게 1차 상승이었고, 그래서 1차 상승 박스권, 결국은 2차 상승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중요한 게 일단은 거래량이겠죠. 밑에서 어설프게 올라와줬기 때문에, 크게 올라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설프게 와줬기 때문에 나름 아래에서는 올라와주는데 크게 못 올리고 어설프게 살짝 올렸기 때문에 이런 샛별이가 하루 나왔어요. 근데 보통은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 나와요. 그래서 내일도 월요일도 이런 샛별이가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주식도 쉴 때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쉴 때 5일선 위에서 샛별이가 나왔다고 하면 상당히 좀 더 센 애예요. 지금 모습보다는 수급 자체가 이렇게 5일선 밑에 있는 것보다 5일선 위에 있으면 수급이 좀 더 좋은데, 내일도 이렇게 샛별이로 쉴 수 있고, 자, 그 다음엔 결론적으로 보시면 요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른 차트랑 한번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 공룡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2017년 모습인데 수급이 지금이랑 똑같진 않아도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이화 공룡은 제가 이 전 차트도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정말 교과서적인 차트가 맞아서 이건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고마운 게 어느 정도 저랑 약 한 달 정도 같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서 실력이 많이 느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는 눈이 확실히 더 좋아졌다. 지금은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걸 대충 알 수 있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차트를 보여드리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 실력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화공룡도 요 당시는 2017년인데요. 2017년도 때 나름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급하게 상승을 하고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죠. 제동이 걸리면서 이 당시 수급이랑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HLB가 이렇게 얘도 보시면 이런 상태에서 여기 밑꼬리를 하루 달렸어요. 근데 보통은 2번 달리거든요. 근데 한 번 달릴 수도 있어요. 한 번 달리면서 양봉이 나왔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6,50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얘는 곧장 이렇게 올린다는 얘기예요. 곧장 올리는 건데 약간 뭔가 밋밋하죠. 5일선이 완전히 돌아선 것도 아니고 5일선 뭐 밑꼬리도 좀 달려있고 뭔가 좀 아쉬운데 그 와중에 이틀 연속 얘는 올렸네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여기까지는 이렇게 되려고 하는 모습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이틀 한 번에 안 올리고 얘는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살짝 여기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루 정도 쉬어줬고요.
재차 상승하려고 하면서 거래가 줄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기간에 올릴 때 N자형으로 이렇게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이 당시 때 거래가 좀 나왔잖아요. 거래가 나오면서 밑에서 물량을 많이 흡수했다는 뜻이 돼요. 이게 N자형에서 왜 U자형 나올 때 물량을 흡수한다 그러잖아요. 이때 한번 흡수를 하고 요 당시 때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뭐냐면 물론 약한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물량을 흡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이틀 나오나 이렇게 한번 얘도 지금 개파락했다 올린 거거든요. 개파락했다 올리면서 손절 물량을 좀 많이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거래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틀에 걸쳐서 올리면서 거래 없이 쉽게 올릴 수가 있었죠. 이틀 동안 흔들기의 모습 때문에. 그리고 뭐 하루 정도 쉬고 그 다음날 보시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다지 거래량은 없었지만 물량을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윗고점에 대한 전고점에 대한 물량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래 없이 거의 이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거래 없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박스권 돌파할 때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박스권 돌파할 때 거래부터라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 이유가 밑에서 물량을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하면서 하루 더 쉬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패턴 많아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박스권 돌파할 때 이런 모습이 많아요. 제가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거의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시세 분출이 나왔죠. 어찌됐든 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진짜 뭐 이상한 뭐 음봉이 나왔지만 얘는 일단 이런 N자형을 성공을 시켰어요. 근데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약 2주 정도 기간 조정 걸치고 나니까 파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쵸? 근데 얘는 이렇게 좀 이전 모습을 볼게요. 얘는 사실 지금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얘 많이들 아실 거예요. 2006년, 7년도 때 이하공룡. 자, 시세 분출이 나왔습니다. 1차 파동이 나왔네요. 그 와중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상승 중에 흔들기 이런 거 그냥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양봉, 양음양 패턴 중에 사실 이런 거 나오면 악성이긴 악성이죠. 그죠? 뭐 밑꼬리가 살짝 달렸다고 보이지만 뭐 위에서 파는 모습 그리고 대량 거래 나왔으니까 안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이렇게 양음양, 이거 예전에 진짜 이런 패턴이 많았어요. 이런 게 급등 패턴이에요. 양봉, 음봉, 양봉 와중에 거래 없이 어제 거래 없이 이렇게 장악 패턴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올렸네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결론은 상승 중간에 흔들기였다는 얘기죠. 그죠? 게다가 거래까지 없으면서 한 번 더 올리면서 거래가 붙었네요. 쭉 올립니다. 야, 보통은 올릴 때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거래도 없어요. 보시면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해석을 해보면 이미 물량은 그 어떤 누군가한테 넘어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당시 때 잘 흔들었던 거죠. 이 사람은 위에서 팔고 손절 물량 다 유도하고 밑에서 물량을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이 다음날 거의 없는,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자금력으로 보면은 더 적은 돈으로 물량을 흡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올리면서 시장의 물량을 다 흡수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거래 없이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 또 상승 중간에 흔들기인 것 같네요. 점상이었다가 우르르 이제 점상이 무너지니까 우르르 뺐다가 또 올리고 어쨌든 상승 중간에 흔들기. 뭐 난리가 났네요. 어쨌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무조건 악성, 무조건 도망치는 게 좋고 또 꼬리장악, 꼬리장악. 게다가 또 거래가 없어요. 그냥 계속 올리니까 거래가 없죠. 시장에 메말랐네요. 재밌어요, 그죠? 어찌됐든 이러고 1차 상승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서 물량을 다시 흡수하는 와중에 약간 비실했던 올릴 거면 확실히 올렸으면 급하게 올릴 수 있었던 상승인데 약간 애매한, 어쨌든 바닥은 확인한 시그널. 그리고 이 와중에 거래가 늘어서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마 손절 물량이 다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거래가 붙으면서
그리고 이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날 HLB는 약간 좀 높은 양봉이었어요. 그죠? 약간 높은 양봉이었다가 하루 쉬었고, 그 다음날 얘는 이렇게 올렸네요. 올리면서, 얘도 올리려면은, 다시 올리려면 장대 양봉이 필요하구나. 이 박스를 돌파하려면 장대 양봉이 필요하구나. 라고 봤더니, 와해가 됐어요. 저는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래서 이틀 정도 이렇게 수급 재정비를 하네요. 그러면서 나름 이날 보니까 쌍바닥 형태가 나왔어요. 쌍바닥 형태가 나오고 요꼬리가 좀 많이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이틀은 좀 무시를 해주세요. 그냥 수급 재정비하니까 이틀은 무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요 밑꼬리 달린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면서 또 나름 거래가 붙으면서 요 단기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얘도 그 다음날 장대 양봉이 나와줬다면 여기 박스를 확실히 돌파해주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난리를 쳤어요. 위아래 꼬리 달리면서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크게 보시면 위에서 손절 물량도 나오고 밑에서 다시 누군가는 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 다음날 다시 양봉이 장대 양봉이 나와줬으면 급하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간 형태가 되는데 좀 실망 매물이 나온 것 같아요. 곧장 상승을 예측을 했었으나 곧장 상승이 안 나오니까 약간 좀 더 쉬어가는 제가 잘 말씀드리는 수급 재정비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면 2, 3일 정도 수급 재정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틀 하루 쉬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수급 재정비 할 때 보시면 거래는 거의 없죠. 이 당시 때 음봉 났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도 보니까 거래는 거의 없어요. 거래는 거의 죽었어요. 그리고 보통 양봉이 나온다면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양봉은 대량 거래가 붙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급 재정비가 거치면서요. 2, 3일 정도 수급 재정비가 거치면서 이 당시 때 조그만 물량으로 이미 여기 매물들을 그러니까 손절 물량이 나오면서요. 매물들을 이미 흡수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입장에서는 쌍바닥 만들고 이 당시 때도 한번 흔들기를 했었고 이 당시 때는 두 번째 흔들기를 했기 때문에 보통은 박스권 돌파할 때 대량 거래가 나와야 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두 번 정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으로도 상당히 가볍게 올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박스권 거의 돌파했죠. 그리고 대량 거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저께 정도 거래량이 나왔고 이 당시 때 거래량이 안 나왔지만 이미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가 된 것 같아요. 메이저 입장에서는. 그리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이제 시그널이죠. 시그널인데 이날은 이제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엔 난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태까지 잘 참았다가 여기 물량 나와서 팔고 나가고 또 누구는 이것도 싸다 그러면서 사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꼭지에서 1차 파동 꼭지에서 높게 사라. 그러니까 1차 파동 꼭지에서 이때 사신 분들은 사실 여기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기간 조정이 한 달 정도는 상당히 힘드셨으나 이때는 파실 수 있잖아요. 이 날만 돼도 파실 수는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한 달 정도 힘들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물량을 다 흡수했네요. 거래 자체 없이 상한가를 갔어요. 정말 최소 거래량으로 상한가를 갔어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는 물량을 다 이미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나올 물량이 없어요. 시장에 보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은 거래가 나왔는데 왜 상승 중간에 흔들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갈 사람 다 나가. 난 밑에 또 살게. 또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대량 거래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흔들기 들어갔네요. 거래 없이 또 상한가. 이미 시장에서는 물량이 마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한번 흔들기. 근데 요 정도 되시면 1차 파동이 요 정도 크기였잖아요. 1차 파동보다 2차 파동은 기울기가 보시다시피 더 크고요. 더 깁니다. 2차 파동은 어느 정도 요거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왜 꼭지 시그널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장대 양봉 두세 개 정도가 나와요. 꼭지 시그널 나올 때. 그래서 저번에 신라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러죠. 항상 높은 데 사서 더 높게 팔아라. 근데 그게 1차 파동이면 상관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높게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좀 기다리면 1차 파동 때는. 근데 이럴 때 막
이럴 때 높게 사면은, 저는 이제 1차 파동 때는 높게 사도 어찌되었던 요 당시 때만 팔아도 손실은 안 보세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손실은 안 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셔. 야, 누구 영상 보니까 주식은 높게 사는 거래. 그리고 높게 파는 거래. 맞는데 1차 파동 때, 2차 파동 때는 솔직히 좀 그래요. 좀 그래. 보시면 얘도 결론은 보시면 이렇게 마지막 장대 양봉 두세 개 나오고 이렇게 시세가 Y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일단 HLB는 지금 현재 모습이랑 좀 잘라서 보시면, 이걸 좀 이렇게 좀 잘라서 보시면 요 당시 때 모습이랑 좀 비슷해요. 이걸 좀 잘라서 보시면, 요 당시 수급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원하는 모습은 이렇게 거래 한 번 더 붙고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 이러면서요,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거쳤어요. 한 달 정도. 제가 지금 이거 잠시 설명드릴 때 수급 재정비는 불가피하다. 수급 재정비는 불가피하다.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라는 걸 계속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시세 분출이 나왔죠. 중요한 거는 기간 조정이 그러면서 수급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걸치고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거 좀 그거 꼭 인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가려면 수급 재정비는 좀 불가피해요. 사실은 기간 조정이 불가피해요. 얘도 보시면 이제 크게 좀 봐드릴게요. 자, 요때 한번 기간 조정 있었죠. 그리고 이게 1차 파동이었고 얘가 2차 파동이었고, 다시 한번 결론은 똑같은데 기간 조정 한 두세 달 정도 거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권 돌파할 때, 박스권 돌파하자마자 요거 나왔죠. 박스권 돌파할 때 요거 나왔죠. 그리고 박스권 돌파할 때 얘도 이 당시 때 1차 파동 때도 보시면 요 샛별이 나왔죠. 요 샛별이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대량 거래 나오면서 박스권 돌파하면서, 그리고 꼬리장아 그리고 날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많이 가려면요 기간 조정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조정 얘기만 하면 민감하신 분이 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 찍상 채널은 그렇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조정을 조정이라 부를 수 없는 우리 찍상 채널, 그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조정은 제가 보기엔 좋아요. 많이 가려면 조정이 필요해요. 구태여 좀 말씀드리고 싶자면 요걸 좀 잘라야 되거든요. HLB 현재 모습은 그래요. 여도 보시면 쌍바닥 형태의 그리고 중간에 단기 수급 재정비 하면서 그 와중에 또 단기 또 수급 재정비를 하면서 의미 있는 양봉, 그 와중에 물량을 누군가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캔들이랑 거래량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HLB도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모습이긴 해요. 이 정도 수급인 것 같아요. HLB도 보시면 이 정도 수급,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쓸 수는 있으나 빨리 올리려면 일단 대량 거래가 나와야 돼요. 빨리 올리려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아까 이화공룡처럼 이렇게 여기서 다시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수급 재정비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쌍바닥 형태로 멀리 갈 수 있겠죠. 근데 이화공룡처럼 말고 신라젠이나,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신라젠도 이렇게 급히 상승을 했다가 나름 단기적으로 쌍바닥을 만들고 수급 재정비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없었고 대량 거래가 없이 그냥 기간 조정을 거친 거예요. 기간 조정 한 3달 정도 거치고 파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는 이런 경우였고, 그리고 모든 형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화공룡 형태처럼 가지는 않아요. 쌍바닥이 나왔다고 아까처럼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일단 얘도 보여드릴게요. 네이처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쭉 깊은 파동이 나오면서 이렇게 큰 파동이 한번 나오고요. 한 5,000원대부터
거의 한 3만원 정도까지 큰 파동이 나오고 흔들렸어요. 크게 흔들리다가 이제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원바닥, 그리고 어느 정도 얘는 HLB는 요 정도까지만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어줬는데 얘는 한 번 더 올리긴 올렸어요. 올리고 어찌됐든 얘도 이렇게 쌍바닥 형태의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쌍바닥 형태를, 쌍바닥 형태를 보이면서 재차 올려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이 당시 때 좀 강력한 양봉이 나와줬다면 쌍바닥 형태 만들고 아까처럼 돌파하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없고 거래도 안 나오고 이 다음날 좀 약간 나름 중요한 자리였어요. 하루 이틀 정도 더 쉬고 장대 양봉이 나왔다면 얘도 이렇게 곧장 올리는 패턴이 됐을 텐데 밋밋했어요. 밋밋하다 보니까 수급 재정비는 불가피한 거죠. 제가 잘하는 말, 수급 재정비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 말. 그래서 쭉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거쳐주니까 나름 이런 수렴형, 나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좀 밋밋해요. 밋밋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밋밋하게 흐르다가 어느 정도 나름 시그널이 나왔네요. 대량 거래 붙으면서 요 위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거래량이 붙으면서 나름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얘도 살짝 애매하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대량 거래가, 간만에 터진 대량 거래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 번에 못 가고 비실비실 했어요. 비실비실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많이 보던 거 대량 거래 터지면서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돌파를 했네요. 돌파라고 아까도 계속 보셨죠. 돌파하자마자 나름 대량 거래, 나름 샛별 형태 나오니까 얘도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은 됐네요. 어찌됐던. 근데 얘는 좀 뭐가 잘 아시다시피 알바가, 얘가 원래 알바였잖아요. 그죠? 네이처셀이. 그러니까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옛날부터 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요때 원래 이렇게 올렸어야 돼요. 못 올린 이유가 이렇게 옆으로 킨 게, 야, 여기 붙어. 붙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야, 이거 할 건데 좀 붙어. 그랬던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보시면 박스권 돌파하면 전형적으로는 이게 많이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요런 파동 나오고 요런 더 큰 파동이 나와줬어야 했는데 얼추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전형적인 패턴은 아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붙어 했는데 붙어 했던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서 요런 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드린 게 이렇게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올리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요. 쌍바닥 패턴 그러니까 이화공룡 같은 경우는 쌍바닥 패턴 말리면서 누군가 물량을 다 흡수해가면서 올리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고, 얘 같은 경우는 쌍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좀 더 기간 조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상승. 이게 이제 비슷했던 게 신라젠 이 당시 때 쌍바닥 만들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좀 했더니, 결론적으로 보니까 3달 정도 기간 조정을 했더니 이런 파동이 나왔다는 거. 이화는 이 당시 때 쌍바닥 만들면서 물량을 나름 다 흡수했더니 이런 파동이 나왔다는 거,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은 제가 차트 2개만 갖다 설명드렸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더 재밌는 차트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거 2가지 설명드리면서 HLB 현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